예,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의 카딘입니다. 자, 일단 FA 결과가 조금이나마 나왔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에 관련해서 댓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들어보니 전부 내패셜이네요. 말씀 들어보니 이적할 선수 아무도 없어요. 전부 잡아야 하니. 예, 맞아요. 당초 예상이었잖아요. 제가 소스가 있어서 누가 어딜 간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누가 어디랑 접촉한대 이런 얘기를 하면 실제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당초 제대 후에 문제점을 짚은 거잖아요. 이런 제도화에서는 다들 옮기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적할 선수가 없는 게 맞죠. 보호 선수의 영입 대상자가 포함되는 게 말이 되는가?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사실 어느 규정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아요. 뭐 영입한 선수는 자동으로 보호 선수로 지정됩니다, 이런 거는 신인 선수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영입 선수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농구가 예전에 남자 농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FA 영입 선수가 자동으로 보호가 됐기 때문에 이상민 감독님이 그 보상 선수로 가버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자 농구에서도 뭐 자동 보호 지정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은 보호 선수가 몇 명 지정되는지 이게 숫자를 헤아리다 보면은 이게 영입한 선수도 지정이 됐어야지 계산이 맞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확실한 거는 더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이거를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김진영이 BNK 가면 무슨 벤치야, 한엄지가 백업 가야지. 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BNK는 벤치 데프가 얇으니까 그 벤치 자원이 확보될 선수를 영입해야 된다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영입이 유효한 선수가 노현지 선수하고 김진영 선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김진영 선수가 오면 김진영 선수가 백업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백업을 만들려면 김진영 선수 정도는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김진영 선수가 온다고 백업이 생기냐? 그렇지가 않죠, 현실적으로. 김진영 선수는 보호 선수가 4명입니다. 김한별, 진한, 이소희, 안혜지 이 정도를 보호하고 나면 한엄지 선수는 어차피 보상 선수로 가야 돼요. 김진영이 오면 한엄지가 백업이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죠. 아, 김진영 영입 못하겠구나. 이게 영입 선수도 자동으로 보호해야 되면은 한엄지가 아니라 다른 선수도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BNK 주전에서 나가면은 출혈이 되게 큰 선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한엄지 선수가 그나마 초반 빼고는 그렇게 별다른 활약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건데 나머지 4명은 나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 자리에 김진영 선수가 온다고 해서 복구가 안 될 정도예요. 그나마 한엄지 선수가 가는 게 제일 나은데 그것도 이유를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경우가 아니죠. 그리고 수당 때문에 3억 제한은 괜찮지 않나요? 김단비는 올해 실질적으로 4.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수도 수당 1억 가까이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제도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연봉 상한을 계속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혹여라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연봉 3억이 너무 작기 때문에 더 높여줘야 된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WKBL을 그간 계속 보아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제가 연봉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3억이 너무 적다라고 그런 의도로 얘기한다고 받아들이실 분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형평성의 문제, 셀러리캡의 유효성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은 없으실 건데, 금액이 진짜 제가 예시로 5억, 7억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금액이 5억이냐 7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억 상한에 걸려있는 선수들 수당이야 말 그대로 계약할 때 구단이 더 챙겨주는 거니까 이것도 무조건 받는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거 제외를 해야겠고요. 물론 경기만 다 뛰면 나온다라는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수당이라는 게. 그렇지만 이런 불확실한 건 아예 산정을 안 해야지 맞는 거겠고요. 중요한 건 이 수당은 셀러리캡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은 말이 안 맞아요. 제가 셀러리캡의 유효성 때문에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지도 않는 수당이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말은 제가 말한 의도에 안 맞고요. 셀러리캡의 의미는 부자구단이 슈퍼팀을 쭉 만들어내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국내에서는 수익도 안 나는, 제가 WKBL은 제도적으로 절대 흥행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대 지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셀러리캡을 두고 있는 목적도 있긴 해요. NBA도 말년에 노장 선수들이 반지 한번 껴보겠다고 반지 원정대로 전당포팀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본인들의 선택까지 막을 수는 없는데 WKBL은 이 본인들의 선택권 자체도 없는 리그라는 거예요. 어차피 선수가 계약하는 데는 팀의 비전 아니면은 거기 가면 내가 비전이 있는지, 그리고 급여죠. 근데 급여는 어차피 동결이 돼 있으니까 이 비전을 보고 팀을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예를 들자면 한화항큐 같은 팀이 지난 시즌 셀러리캡의 80%를 소진했습니다. 셀러리캡이 많이 비죠. 그렇기 때문에 김단비 선수를 영입하자. 한 5억 정도 써서 충분히 FA 시장에서 셀러리캡 비움이 가능하거든요. 5억 정도 써서 김단비 선수를 영입하고 싶다. 물론 김단비 선수가 2.5억이나
3억 불렀는데 우리은행에서 반지 하나 더 끼고 싶다고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선택까지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전에 우리은행에서 박혜진 선수 못 잡을까봐 박혜진 선수를 4억으로 올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셀러리캡 터져가지고 김단비 선수한테 이게 일단 다음에 올려줄 테니까 지금 일단 이렇게 가자고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농구판에서 그런 사례들이 여태까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고액 선수를 영입하려면은 삭감을 받아들이고 우승을 위해서 도전하고 이런 사례는 계속 있는데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거든요. 이럴 때 5억 제의가 들어오면 사람이 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은큐가 김단비 선수가 가도 약팀일까요? 일단 우리은행이 지금 김선희아 선수도 그 보상 선수로 먼저 가버렸고 거기에 김단비 선수까지 나온다. 지금 하나은큐 상황상 김재진 선수도 그 이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신지현, 양인영, 김지영, 정예림 이 정도 보호하고 나면은 혹은 이 선수들이 간다고 쳐도 김단비 선수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에요. 양인영, 김단비, 신지현, 김예진 선수가 남거나 김예진 선수의 보상 선수가 오겠죠. 그 선수하고 김지영, 정예림, 박소희, 김하나 이 중에 한 명 빼고는 다 남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막 그렇게 약한 팀은 또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김단비나 박혜진을 빼죠. 박혜진은 제가 김단비 선수를 먼저 예시를 든 이유가 김단비 선수가 그 이전까지는 신한의 상징이라는 것 때문에 이적할 가능성에서 좀 빠지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은행 프랜차이즈도 아니니까 한 번 더 이적을 할 가능성 됐어요. 조건만 보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니까 뭐 프랜차이즈다. 한 구단의 상징이 움직인다. 이런 상징성은 깨진 상태거든요. 여튼 3억 상한이 걸려있는 리그 최상위권 선수들을 FS에 영입할 수 있어야지 하위권 팀들이 반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드래프트 픽을 잘 뽑아가지고 상황을 반전시킨다. 그건 솔직히 없잖아요. 그런 선수는 여태까지 박지수하고 박지현 정도가 있었는데 그 박지현마저도 1등 팀에서 채갔잖아요. 그럼 KB는 약팀이었나? 그 전에도 2등, 3등 계속 하던 팀이에요. 강팀에서 오히려 이런 선수들 채가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드래프트 제도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FA 제도에서 변화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상에서 어떻게 움직이겠냐. 뭐 고참 선수 가서 다른 팀 가서 중심 잡아주면서 말년에 잘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선수를 영입하려면 대가가 너무 커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지금 3억 상한에 걸려있는 리그 탑티어의 플레이어들은 솔직히 어디를 가도 3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 첫 해만 3억 주고 그 다음에 연봉 조정이 되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조정되는데 이런 얘기도 자꾸 하시는데 그 다음에 조정이 되면 뭐예요? 어차피 첫 해 영입을 못 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3억 영입할 때 당신은 다 3억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위권 팀들이 영입을 못 하는데 그 다음에 연봉 줄일 수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그의 변동도 없고 약체팀은 계속 약체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지수 선수가 건강 문제가 있었던 거는 잊어버리고요. 박지수 선수를 가지고 있는데 박지수랑 다른 선수랑 바꿀 수가 있다. 바꿀 건가요? 그런 정신 나간 짓을 누가 해요? 그런데 3억에 묶여있어요. 뭐 박지수 수당으로 실제 4억 받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셀러리캡에는 4억으로 산정되는 게 아니라 3억으로 산정돼 있다고요. 그 선수가 실제 얼마를 받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수당으로 3억까지 더 받을 수 있다고 해봐요. 그럼 실제 6억 받겠죠? 그런데 셀러리캡에는 마찬가지로 이 선수는 3억짜리로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3억짜리 선수를 한 명 더 데려올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 강희슬이 연봉 깎고 페이컷해서 갔나요? 하위권 팀으로 이적했나요? 김단비가 연봉 깎고 페이컷해서 우리은행 가서 유승 노린 건가요? 하위권 팀으로 갔나요?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그 대형 FA 영입했던 김정은 선수. 김정은 선수도 뭐 3억은 아니긴 했어요. 그렇지만 비슷한 경우에요. 원 소속 구단보다 더 받았고 훨씬 더 사정이 나은 팀으로 갔어요. 지금 상황이 그 돈도 더 받고 더 상위권 팀으로 이적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데 그 자기가 급여 조건이 같으면 더 비전 좋은 데로 가지. 글로 뭐 다 몰리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누가 하위권 팀으로 가요? 하위권 팀으로 가려면 급여라도 더 받을 수 있어야지 가는 거지. 그래야지 리그 상황이 반전되고 그 상위권 팀에서는 계속 영입해서 메꾸고 이걸 못하는 건데 제가 이 문제를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슈퍼팀이 계속 만들어지고 독주를 하게 만들어주는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FA에서 선수가 쉽게 이적하기 어려운 문제도 그렇고 이 3억 동결 문제도 3억 동결에 묶여있는 선수들은 돈을 보고 선택할 게 아니라 비전 딱 한 가지만 보고 선택해요. 그 중에서도 똑같은 3억 중에서도 선택을 받는 선수는 그 3억에 묶여있는 선수 중에서도 그 상위급 선수 강희슬, 김단비 그렇잖아요. 뭐 셀러리캡이 14억인데 박지수가 7억을 받을 수 있겠냐? 물론 남은 7억 가지고 10명 정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 이미 박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박지수를 2배 인상을 해주면은 강희슬은 포기해야 되고 강희슬만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1억 미만의 저연봉을 받는 선수들 2명 정도는 더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고를 수 있다면 박지수 그리고 강희슬이랑 그런 선수 2명 누구 고를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뻔하잖아요. 박지수 이상의 파급 효과는 지금 리그가 생긴 이후에 몇 명 없어요. 뭐 하운주 선수도 있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때 뭐 하운주 선수만 있었던 팀에는 하운주 선수를
그 출전 시간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팀이었던 게 더 우선인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지만 박지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는 선수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자기가 기존에 받던 연봉을 그대로 챙겨줄 수 있는 팀으로. 사람이 바짝 벌 때 일을 벌려놓는데 제가 말했다시피 자기가 그 정도 수익을 계속 유지할 것 같으면 사람이 일을 벌려놓기 마련이에요. 뭐 집을 산다든지 이걸 해놨는데 지금의 급여 수준을 못 받게 된다. 그러면은 그걸 받을 수 있는 데를 이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단들이 진짜로 뭐 7억까지 그 정도로 금액을 높여주겠냐. 예시로 그 정도는 가야지 샐러리 캡에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린 거지 진짜로 5억 7억이 될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2차 FA부터는 모든 구단과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FA 때 타 구단이 높여준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3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어디에서 4억 불렸대 그러면은 지키려고 5억 부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뭐 다음에 어차피 연봉 재정될 건데 다음에 연봉 재정되면 뭐 하나요? 이 선수 이적 못 하는데 그냥 그 팀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대로 슈퍼팀 유지할 건데 그런 다음에 연봉 깎아주고 또 비슷하게 상한에 묶여있는 선수 또 데려올 건데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박지수 정도 잡는 거는 그야말로 지상가제니까 5억 이상 충분히 부를 거예요. 하다 보면 7억도 갈 수 있겠죠 나중에는.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링이야 뭐 박지현 선수랑 최희샘 선수랑 이 정도 빼고는 주축 선수들이 최고참급이니까 그 말년에 연봉이 아니라 명예만 챙기길 원할 수도 있어요. 뭐 몇 해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은행이 그 스쿼드를 계속 유지할 걸로 보이기는 해요. 당장은 항상 그 비전이 제일 확실한 팀이고요. 이번 시즌에 뭐 KB가 다 복귀하면은 KB가 우승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면 우리은행이 제일 유력한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비전만 보고 다른 팀에서 이제 반잔만 껴보려는 선수들이 충분히 이적할 수가 있다고요. 그 스쿼드에 한 명이 비면은 그 자리에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상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한 명만 나가면은 2억 3억 그 정도 영입할 정도 연봉이 또 비어요. 먼저 3억 계약했던 선수 그 다음에 우승 한 번 더 해야지 그러고 2억 5천 이 정도 조정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 그 선수 FA 됐을 때 또 3억 지르면 돼요. 이렇게 반복하면 되는데 계약할 때 자체 계약을 못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연봉을 낮출 수 있다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은행에서는 어차피 너 3억 상한 걸렸어가지고 다른 데 가봐야 더 받지도 못해. 그리고 우리는 맨날 이기니까 상여금도 잘 나와. 그리고 돈도 더 벌고 우린 이겨. 그럼 선수 입장에서 어느 구단을 택하겠어요. 당연히 수익도 보장되고 이기는 팀이죠. 하위권 팀에서는 뭘 제시할 수 있죠? 하위권 팀은 일단 비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위권에 있겠죠. 그러면 하위권 팀은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없는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선수 영입할 방법은 비전이 아니면 보수로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데 보수도 못 높여준다. 이기는 팀도 아니다. 왜 가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 몇 년째 순위표가 안 바뀌는 거예요. 뭐 물론 이렇게 되면은 패상위권의 선수들이 이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3억 상한 폐지를 선수들도 그렇게 달가워지는 않는 걸로 알아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예시로 드는 박지수, 김단비, 박혜진이 3억에 그 묶여있기 때문에 억대를 보장받고 있는 선수도 있어요. 이 선수들이 당장 억대를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2억 정도 하죠. 그러면은 벤치 선수들 중에 몇 명이 팀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죠. 그게 현실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무조건 철폐를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결과만 나오냐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없기는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있는 효과가 최상위 티어의 선수가 옮기지 않는다 그래도 지금 이 팀에서는 뭐 3옵션, 4옵션 이래도 그 팀에 있는 최상위 티어 선수를 그 선수를 잡느라고 억대를 못 받게 된 여기서는 세 번째, 네 번째쯤에 다른 팀 가면 에이스 할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그럼 차라리 에이스가 되겠다고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냥 잘 되는 팀에 잘 되는 선수가 계속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FA 때 선수들이 이적하기도 힘들고 순위표에 반등도 만들 수가 없고 이 문제를 셀러리 캡의 의미 자체를 살리는 거 셀러리 캡 제도라는 게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죠? 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하면 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셀러리 캡의 의미 자체를 살리는 방법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뭐 수당이라는 셀러리 캡에 들어있지도 않아가지고 로스터 구성하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구단에서 좀 더 주면 되는 돈이 이걸 가지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제가 말씀드리는 제도 문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FA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